하다가 모르는 건 영상 좀 확인해. 선생님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교재도 똑같기 때문에 화요일 수업, 그러니까 월수금이랑 화목이 3-1은 똑같아. 그래서 어떤 거 봐도 무방하긴 한데 월수금 걸 보는 게 좀 낫기는 할 거야. 화목은 내가 주로 소리 샤우팅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치 재영아? 알지? 화목은 주로 내가 샤우팅을 많이 해야 돼서 그 수업 들으면 조금 이런데 귀가 아플 수도 있고. 어쨌든 월수금 수업들 좀 잘 들으시고, 그렇지?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빨리 와. 선생님이 무조건 12시 반부터는 거의 오늘 선생님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점심에 일정이 하나 끼어드는 바람에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는데, 보통은 선생님이 한 12시 한 30분,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학원 도착해 있으니까 일단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보강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반은 비교적 잘 하시는 편이에요. 어제 비교적 잘 되는 편이라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휴가 있으니까 휴가 때 교재 다 채워와. 알았지? 교재 다 채워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더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분 공부하시고, 혹시나 더 질문할 거 있으면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 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오후 3시부터 선생님 시간이 5시까지 시간이 된다. 3시부터 5시까지. 그 시간에 물론 다른 애들 보강할 때도 있는데 어차피 너희들 몇 명 와 있어도 선생님 돌아가면서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알았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날 안 오는 거야. 금요일날 학원 오면 안 돼. 아마 금요일날 학원 오면 엘리베이터에서 못 내릴 거예요. 그때는 셔터를 내려. 휴가 때는 셔터를 내려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문이 열려도 셔터 때문에 못 들어와. 알았지? 금요일날 오면 안 돼. 얘도 가끔 오는 애들 한 명씩 있어. 자, 어쨌든 셔터로 내려줄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8월 4일부터지. 8월 4일. 너희들이 8월 5일날 오겠구나. 8월 3일 월요일이니까 8월 5일날 올 때는 신촌이랑 죽전은 바로 앞에 큰 강의실, 그리고 16호 큰 강의실, 신촌 죽전은 그쪽으로 가면 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버스 보고 좀 나눠줄게. 다시 5시 25분에 오는 거야. 그렇지? 희윤이랑 서은이. 자, 이거 버스 시간표. 그 다음에 레원이랑 원호랑 소연이. 5시 25분에 돌아온 버스 시간표니까. 근데 원래 너희들 그 시간에 들어왔었잖아. 그치? 학교 중에 오는 시간이랑 똑같을 거야 아마 거의. 그래서 역 강의실에서 가서 그때는 이제 빌드업만 할 거야. 빌드업만 진행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3학년 1학기 진도가 선생님이 좀 빡세. 사실 좀 빡세. 이제 우리 문 좀 닫자. 우리 신기업생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시끄럽다. 물론 나도 스피커 때문에 크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자, 그럼 우리 복습 좀 해보자. 자, 우리 곱셈 공식.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3페이지부터 했었죠. 73페이지부터 자, 우리 77페이지까지 예제나 유제 중에 모르는 거 있어요? 예제나 유제 중에 모르는 거 질문. 자, 우리 일종의 학생이 어떻게 못하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영상으로 일단 보시고, 그렇죠? 너희 오는 날짜, 너희들이 빠진 날짜로 보는 거야, 그렇지? 빠진 날짜로 보는데. 자, 질문 있어요, 혹시? 자, 앞서 넘어갑시다. 자, 78, 79 질문. 78, 79 4번 또 10번 또 13번. 자, 또 4번, 10번, 13번 없어요? 4번, 10번, 13번 세 개 봅시다.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죠. 자, 이거의 제곱이지. 완전 제곱식은 항상 어떻게 한다? 각각 제곱하는 거야. 자, 3루트 2 제곱하고요. 자, 더하기 마이너스 2 제곱하고.
가운데는 어떻게 한다? 더하기 항상 2배에서 3루트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게 가운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제곱 더하기 2배에서 곱하기.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 그렇지? 각각의 제곱 더하기 2배에서 곱하기.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얘는 9 곱하기 2일 거니까 18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자, 12 루트 2죠.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4일 거니까 자, 22 마이너스 12 루트 2가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요 놈을 스몰 a, 요 놈을 스몰 b라고 해서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12 이렇게 그렇지?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0번 볼까요? 자, 오늘은 곱셈공식 테스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보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 공식 겸 곱셈공식 테스트 겸 보자. 어차피 인수분해 공식, 곱셈공식, 곱셈공식, 인수분해 공식이라. 자, 요거 자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자, 얘네들은 자, 두 개 묶어서 전개를 할 건데요. 두 개 묶어서 전개를 할 건데 얘는 자, 상수의 합이랑 곱이 같은 것끼리 묶어야 그랬지. 그럼 1, 2, 3, 4니까 사실은 첫 번째랑 끝에 거, 두 번째랑 세 번째 묶으면 자, 합이 전부 다 마이너스 5죠. 그렇죠? 그럼 뭘 이용하는 거였다? 합곱 이용하는 거였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전개하면 x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로 전개가 됐었죠. 자, 그래서 자, 합이 같으면 요렇게 합이 같으면 이렇게 묶는 거고요. 곱이 같을 때는 요렇게 치환하는 거야.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주어진 식이 x-1, x-4를 묶고 x-2, x-3을 묶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니? 자, 앞에 거는 자, 합곱이니까 전개하면 x의 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4. 그렇지? 자,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6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요거랑 요거를 라지 a로 바꿨지. 그렇지? 자, 그럼 얘는 a 더하기 4 그 다음에 a 더하기 6 다시 한번 합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a의 제곱에다가 더하면 10 자, 곱하면 24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바꿔야죠. a라는 놈은 사실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였죠. 이 놈의 제곱에다가 10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4. 자, 다시 완전 제곱식이니까 x의 4제곱이고요. 요거는 각각의 제곱 25 x의 제곱이죠. 2배에서 곱하기 5, 2 곱하면 마이너스 5x의 세제곱이니까 2배하면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0x의 제곱 마이너스 50x 플러스 24로 끝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거 두 개 35x의 제곱으로 바꾸고 나면 답이겠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x의 세제곱의 개수. x의 세제곱의 개수. 그럼 이제 자, x의 제곱의 개수의 합. 그러니까 35랑 마이너스 10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냥 전개 다 해야 돼, 이 문제는. 아, 물론 자, 이거 개수 문제니까 사실은 여기서 끝내도 돼. 세제곱은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 자, 이거랑 이렇게 곱할 때랑 이렇게 곱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이고 제곱은요? 제곱은 자, 4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하기 25 그치? 더하기 이렇게 하면 더하기 6 자,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전체를 다 구하라는 게 아니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세제곱의 개수랑 제곱의 개수는 여기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그냥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근데 선생님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고 끝까지 하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3번 문제. 자, 이거 변형 공식 기억하자고 그랬죠? 원래 a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다가 가운데 더하기 2ab였죠. 그럼 여기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2ab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자, 그래서 반대로 a 마이너스 b를 제곱할 때는 자, 플러스 2ab 해주면 이게 바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 플러스 b를 제곱한 다음에 2ab를 빼는 거죠. 그럼 a 플러스 b가 루트 6의 제곱이야, 그치? 자, 2ab는 4죠. 그러니까 2가 바로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a분의 b 더하기 b분의 2는 어떻게 된다? 자, 통분해야지. 이렇게 곱하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AB분의 자, B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자, AB는 위에서 2라고 구해놨고요. 방금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도 2라고 구해놨으니까 1을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잘 기억해. 자, 이런 유형의 문제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질문. 자, 18번 19번, 20번, 21번. 19, 20, 21 장하다. 자, 또 어차피 다른 사람 다 질문했을 텐데 뭐. 자, 다른 거 없어요? 자, 18, 19, 20, 21만 하면 될까? 아직도 덥지. 아, 지금 좀 덥다. 보통 이 시간쯤 되면 시원한데 틀어놔도 얼마 전에 쇼츠에서 그거 봤는데 어떤 애가 이제 밖에다가 프라이팬을 이렇게 한참 동안 내비두고 거기에다가 계란을 계속 올리더라고. 야, 프라이 바로 넣는데 계란 프라이 참 무서운 세상이냐. 자, 우리 이거 지난번에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거 자, 요런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거 합차 공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자, 이건 앞에 사실 뭐가 필요해? 합차 공식은 항상 a 더하기 b에다가 뒤에 a-b가 필요하죠.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으로 이거 조분해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합과 곱이야. 합과 차야, 합과 차. 그래서 합차 공식이야. 근데 얘네는 합밖에 없지. 근데 앞에 그럼 뭘 해주면 좋냐면 e-1을 한번 곱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e-1은 뭐야? 저렇게 표현은 하지만 e-1은 1이니까 사실상 그냥 줘도 아무 상관없지.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해서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순서가 뭐야?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야, 그치?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자, 각각의 제곱의 차가 나와야 되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자, 그 다음 순서가 이렇게 두 개 곱하는 거였죠? 그러면은 2의 8제곱 마이너스. 자, 마지막은 이렇게 두 개 곱할 거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 2의 16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요 순서가 연속이 되면 자, 여기가 1, 2, 4, 8이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16 빼기 1 이렇게 나온다 그랬지. 근데 가끔 분모에 뭔가 생길 때가 있다 그랬어. 그럼 언제 이게 생기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생기지. 2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의 4제곱 플러스 1에다가 2의 8제곱 플러스 1. 요거를 계산하면 생겨요. 그렇죠? 얘는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 2의 제곱 마이너스 1 하나 곱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숫자니까 사실상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는 거여서 식의 변화는 없죠. 자, 그럼 하지만 식의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모는 3이지만 분자는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2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19번도 우리 앞에 자, 분모에 유리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어. 그렇지? 자, 이거 자, fx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x분의 1. 자, 그래서 여기 우리를 앞부분 파트를 연결선 들어가면 해석이라고 해. 해석, 기하, 정수, 조합. 그래서 수학을 중고등학교 수학을 크게 이 네 가지 파트로 나누거든. 해석, 그 다음에 기하, 정수, 조합. 정수 파트는 우리가 사실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게 정수 파트예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다루는 거. 근데 정수 파트가 나중에 뭐 너희 따로 공부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수학과를 간다면 공부할 일이 있거든. 근데 하면 정수론이라고 해서 이만한 두꺼운 책 가지고 하나 배워. 정수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수에 대한 내용 하나 다루고 이제 조합이라는 말은 우리 경우의 수 있지, 그렇지? 이게 조합 파트에 다 들어가 있어. 조합이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석이라는 게 여기 방정식, 부등식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이라고 해요. 해석. 뭐 기하는 뭐 도형 파트 말하는 거겠지 당연히. 그래서 해석이라는 파트 말 그대로 식을 해석을 하는 거야. 주어진 거를 말 그대로 어떤 자연 현상을 식으로 풀어서 해석을 하겠다라는 게 해석의 목표야. 자, 그게 왜 생겼냐면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피타고라스 이야기했지. 그치? 제곱근 이야기하면서 피타고라스 얘기했어. 그래서 그 시기부터 루트 2라는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없다가 보니 그거를 기하 쪽으로 풀어가겠다라는 사람이 생겨서 기하학이 생긴 거고, 그렇지?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해서 유클리드를 기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기하 쪽으로 풀어간 게 유클리드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기하가 아니라 그냥 식으로 우리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수학을 발전시킨 게 해석 파트야.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크게 수학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눈 거야. 물론 거기서 또 이제 세 가지 여러 계속 분파가 되긴 하지만 뭐 그딴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럼 F1은 뭐야? F1은 여기가 1 대입하자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1이야. 그렇지? 루트 1. 그럼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해서 유리하고 돼야죠. 그럼 얘는 분모는 1이 나오고요.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왔어. 자, 그 다음 F2는요. 자, 3, 2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2였죠. 그럼 이것도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 루트 2 곱해서 유리화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가 되죠. 이것도 분모도 루트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인 거니까. 그 다음에 F3 들어가 보면 얘는 루트 4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사실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럼 분모분자에다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4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결론이 뭐가 나온다? 이번에도 분모는 1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온다. 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F80까지 갔죠. F80이면 얘는 루트 81 더하기 루트 80분의 1이죠. 자, 그럼 분모분자에다가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분의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을 곱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번엔 합차 공식이니까 81 마이너스 80에서 분자는 분모는 여전히 1이고요. 분자는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80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더하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해서 가운데 게 다 사라지고 얘랑 얘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온다? 루트 81. 그래서 이렇게 된 거. 8이라는 놈이 결론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찍어. 제일 큰 거에 제일 작은 거 빼는 걸로 찍으면 돼요. 제일 큰 거에 제일 작은 걸로 빼는 거.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긴 거는 가운데 게 다 없어지거나 특정한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못 풀어. 자, 20번 보자. 20번. 자, 얘는요, AB가 4고요.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이 10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 얼마냐고 물었어. 자, 그럼 이거 전개해 볼까요? 이거 전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A, B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B 그 다음에 더하기 1 얘가 10이죠. 근데 얘가 4잖아. 그치? 그럼 이제 넘기면 A 더하기 B가 5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거 알려주려고 한 거야. 이거.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남고 마이너스 AB는 그냥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럼 우리 요것만 구하면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다?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빼는 걸로 구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 그럼 이제 A 더하기 B 얼마야? A 더하기 B 뭐라 그랬으니까 5의 제곱에서 빼기 2 곱하기 4 마이너스 4인 거죠. 그렇죠? 그럼 25에서 11을 뺄 거니까 13이 정답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수학도 다른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어. 태권도에서 발차기가 익숙해지려면 그만큼 내 몸에 익을 때까지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지. 그렇지? 피아노 칠 때도 한 곡을 제대로 완곡을 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어. 특정한 부분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연습해야죠. 그렇지? 뭐 수학이라고 별다르겠어? 똑같아.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잘하는 거야. 그 과정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공부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교에서 그 과정을 훈련이라고 부르지. 훈련. 수학도 배워서 훈련이 필요해. 뭐 한 방에 잘 되는 거 없어. 한 방에 잘 되는 거 없어. 가끔 한 방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 빨리 까먹어. 빨리 까먹어. 선생님 와이프가 좀 똑똑하거든. 좀 똑똑한데 시험 보면 있잖아. 그때만 기억해. 지나가면 다 까먹어. 제가 쌤 와이프 이야기 이반에는 아는 친구들이 없긴 하겠구나. 쌤 가끔 이야기해주거든. 가끔 얘기해주는데 쌤 와이프 집안이 조금 재수가 없어. 거기가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와이프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가 쪽이 원래 충북 진천이라는 곳에 유지 집안이야. 유지 집안. 그래 되게 딱 엄청나게 딱 넓은 걸 가지고 있었고 일제 시대부터 되게 부자이긴 곳이었대. 지금은 안 부자야.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똑똑해. 그 자녀들이 우리 보면 이제 제일 와이프의 큰아버지는 무슨 좋은 은행이었나? 거기 은행장 출신이고 뭐 둘째 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아버지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셔서 이제 중소기업 회장을 있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쫄딱 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중소기업 회장님이셨고 회사를 3개 정도 거느리셨다. 예, 그분의 아들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지금 판사하고 있고 딸 한 명은 판사한테 시집을 갔고 뭐 그래. 와이프 이제 친어머니는 서울대 치의에 서울대 치의에 서울대 치의에 가려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지? 서울대 치의에는 상위 0.0001%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공부 제일 잘해야 돼. 전국 말 그대로 전국 한 50등 안에 들어야 돼. 어쨌든 거기 졸업하시고 졸업 중간에 이제 가세가 살짝 기울었었는데 굳이 이제 자퇴를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자퇴를 하셔서 한국은행 들어가셨어요.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시다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퇴직을 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퇴직을 하시고 이제 그걸 하셨지. 그리고 이제 와이프 아버지는 이제 한국 외대 졸업하시고 일본 유학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셔가지고 교사하시다가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세종호텔이 별거 아닌데 요즘으로 따지면 신라호텔 정도 되는 거거든. 신라호텔의 총집이 거기까지 가셨고. 근데 물론 이제 중간에 또 가치가 확 기울어가지고 쫄딱 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와이프도
원래 되게 똑똑했거든 그랬을 때는. 근데 중간에 이제 한번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하필 고등학교 때 공부 하나도 못하고 이제 저 변방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노건대를 갔어. 근데 대학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공부를 하다가 대충 이제 공부하는 거 좀 감을 다시 잡은 거야. 그래서 이제 대학교 이제 보건대 졸업하고 그냥 병원에 취업했었는데 그때 이제 지금 장모님이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 이제 그때부터 좀 내가 다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목표를 세웠어. 그때가 24살인가 될 거야. 그때 목표를 세워서 그때 다시 공부해서 고려대 들어갔어. 다시 공부해서 고려대 들어갔고 석사 과정까지 마쳤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뭐 중외제약으로 편입이 된 회사인데 그때는 벤처기업이었어. 그래서 크레아젠이라고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암 쪽으로 세포 치료제 임상 시험을 들어갔던 회사야. 그래서 세포 치료제 쪽으로는 세계적으로 거의 있던 벤처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 이제 원래는 사람을 관련된 와이프가 전공한 쪽에 사람을 한 번 봤었거든. 근데 이제 중간에 한번 와이프가 자기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대표한테 이메일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경력이 외제 자기가 이제 면접 보러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원래 그쪽 쪽을 안 뽑았었는데 그때 와이프를 뽑아서 그쪽 가서 일을 오래 했었어. 연구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 너희들도 있잖아. 지금 당장 뭐 꿈이 없을 수도 있어. 목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물론 와이프 쪽 집안은 조금 유전자가 조금 다르기는 해. 거기는 솔직히 조금 재수가 없기는 해. 좀 똑똑한 집안이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이프도 24살에 다시 한번 목표를 잡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끝까지 공부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이런 거 했거든. 엄마가 이제 혈액암으로 돌아가셔서 자기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말 그대로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치료제 회사까지 들어갔어. 물론 거기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였는데 마지막까지 신약 개발을 완성은 못했어. 결국 그 회사도 끝까지 완성은 못했고 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이 지금 당장 꿈이 없고 목표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와이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24살이라는 나이가 빠른 나이가 아니잖아 사실.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너희들 유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야 사실은. 24살이라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에요. 근데 그 나이에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찾고 그래서 그 석사과정까지 끝내고 새로 나온 회사를 취업한 게 30살이었어. 근데 조금 늦으면 어때? 그래도 자기가 목표한 거 이론의 끝까지 하고 싶은 거 했잖아. 그렇지? 그럼 너희들도 한번 생각 한번 해봐. 그럼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나는 뭘 하고 싶은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지금 입시 제도가 소위 말하면 진짜 거지같이 변했거든. 너희는 아직까지 전혀 감을 못 잡을 거야. 진짜 거지같이 변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를 잡고 가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교가 들어가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예전에는 이제 현재 이제 올해가 이거 너희들이 학점 고등학교가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강시장에서 듣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처음으로 대학교 입시가 시작되는 학기야 올해가. 그리고 그게 5등급제로 바뀌었고 내신도 5등급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사실은 너희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으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 자사고랑 특목고는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학교가 어딘지 알아. 왜냐하면 그 학교만의 커리큘럼이 있어. 일반고에서는 할 수 없는 커리를 거기서 해. 그리고 다른 학교랑 구분되는 커리를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 다른 자사고대로. 그래서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 학교 이름을 가려도 그 학교가 어딘지 알아. 그래서 자사고 가면 있잖아. 대학교 입장에서 얘가 어디 자사고구나? 이름 가리고 생기고 뭐 학교 다 가려도 알아 그냥. 근데
일반고를 가게 되면 일반고에서는 구분이 안 돼, 이제. 예전에는 너희들은 아직까지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안 배워서 잘 모르는데 표준편차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표준편차는 뭐냐면 자료가 얼마나 평균 주위로 모여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잘하는 학교들은 아이들의 평균이 9개 모여 있어. 평균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거든. 근데 못하는 학교는 평균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표준편차가 크다고 하고 이런 걸 표준편차가 작다고 하거든. 이 표준편차를 보면 이 학교가 잘하는 학교인지 못하는 학교인지 좀 티가 나. 근데 지금은 그것도 못 보거든. 그것도 못 봐.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인지 시골에 있는 나쁜 학교인지가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 말의 의미는 좋은 학교에서는 내신 가지고 아이들 못 뽑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능도 몇 등급 차이니? 수능도 5등급제야. 1등급이 10%야. 근데 10%가 뭐 기준이냐면 인서울 기준이야. 인서울.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학교 중에 제일 나쁜 대학교도 10%라고. 서울에 있는 것 중에. 그중에 대표적인 게 36대. 여기 단국대도 되게 요즘에 많이 떨어졌거든. 단국대. 이런 학교들도 10% 내외라고. 저기 이제 성남에 있는 가천대. 여기도 11% 정도 수능으로 들어가.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 서울대 들어가는 애랑 저기 36대 같은 들어가는 애가 등급이 같다고. 원점수가 공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뽑을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나도 1등급이면 이게 되지만 뽑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딴짓을 해야 돼. 뭔 짓을 해야 되겠니? 그러면 뭔가 학교마다 지네들이 뽑고 싶은 방법대로 뽑을 거야. 자기네들이 뽑고 싶은 방법대로.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 학교마다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어. 그럼 너희들 대학교 원서 낼 때 6개에서 보통 수시가 6개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시가 아마 4개인가 그럴 거야. 지금 그럼 10개 정도 원서를 낼 수 있거든. 그럼 입학 전형이 10개가 된다는 거야. 자, 똑같은 거 준비하는 게 편하겠니? 10개 다 다른 걸 준비하는 게 편하겠니? 그리고 10개 다 다른 거 준비하려면 사실은 할 게 너무 많아. 근데 물론 대부분 비슷하게 얼추 묶을 수는 있어. 그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너희들 학교 들어갈 때 입시 제도가 정말 거지 같단 말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힘든 시대의 대학교를 들어가는 거야. 제일 편한 건 뭔지 아니? 제일 편한 거? 선생님이 대학교 들어갈 때 그랬었는데 내신이랑 수능 봤어. 면접이랑. 가끔 이제 대학교 다른 거에서 대학별 고사라고 해서 따로 봤는데 대학별 고사도 사실은 뭐 그냥 조금 문제 어렵게 출제한 거야. 사실은 수능에서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나오는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사실상 수능만 빡세게 준비를 해도 어려운 것까지 빡세게 준비를 해도 입시를 웬만큼 다 커버가 됐었어. 근데 지금은 커버가 안 돼. 너희들 고3 가면 있잖아. 면접 하는 거 준비해야 돼. 따로 준비해야 돼. 3월부터 준비해야 될 거야. 면접 트레이닝 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학교는 심층 면접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말은 심층 면접인데 너희들이 대학교 때 보는 게 대수랑 그 다음에 수능이 대수, 그 다음에 미적 1, 그 다음에 확통 5, 3개 보거든. 그 다음에 빠진 게 미적 2야. 그 다음에 기하와 벡터가 있어. 뭐 좋은 학교에서는 이거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다 해야 돼. 수능 요것만 나오는데 좋은 학교 가려면 이거 다 해야 된다. 당연히 면접 이제 신청 면접하면 영어 쪽으로 가면 영어 쪽 당연히 영어로 문답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만약에 내가 과학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리학과 이런 데 가면 권력학 쪽 관련 심화 내용들을 다 해야 돼. 사실상 내가 미리 어떤 과를 가겠다라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학교 고3 가서 준비하는 건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서 그리고 너희들 그거 하려면 수시로 가려면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수시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1학년 때부터 내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강남에서는 있잖아. 그걸 중학교부터 시작해. 서울대 의학과 모의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준비해요. 강남은 그래. 거기 대치동 주변에는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고등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희들이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입시를 준비해야 돼. 되게 진짜 그지가 되셨어 너희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수학은 빨리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에 적어도 수학 시험을 봤을 때 적어도 2등급 안에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가끔 1등급 정도를 찍을 정도로 해놔야 여기까지 공부 끝낸 건 당연하고 그 정도까지 해놔야 수학이 안정적으로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 입시 제도 안에서 좋은 학교로 못 가. 못 가는 거야 이건. 아니면 그냥 수능에서 거의 만점이 나오든가. 그 정도로 공부하면 돼. 수능 만점은 어차피 누군지 다 발표가 되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느 학교를 그냥 쓰면 다 들어가. 본인이 더 싶다고 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취급된다고. 1등부터 너희들 아마 보통 한 40만 명 정도 볼 건데 10%면 4만 명이죠. 1등과 4만 등이 같은 취급이라고. 그냥 1등과 4만 등 똑같은 취급. 너희들이 그런 덩어리 취급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되게 쉽지 않다. 뭐 2등급, 3등급 그 이하로는 말 그대로 일단 2등급이 뜨면 인서울은 못 들어가. 서울학원을 못 들어가. 2등급 뜨면 이제 경기권에 있는 경기권이랑 이쪽에는 아니면 지방 공립대 쪽. 지방 공립대 쪽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인서울이랑 지방 공립대 이렇게. 물론 카리스트 포항공대는 따로야. 거긴 당연히 따로야. 카리스트 포항공대. 요즘 유니스트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그런 학교들은 다 따로. 그래서 너희들이 좀 입시가 좀 그지 같은 때에 태어나서 입시가 많이 어려울 거야. 근데 입시가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수학이랑 영어는 기본으로 잡아놓고 가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선행하는 거야. 그거 아니면 선행할 이유가 없어. 만약에 선생님 때처럼 그냥 단순히 영어, 수학, 국어 뭐 이런 것만 집중해서 잘 타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선행 이렇게까지 땡겨서 할 필요 없어. 사실 너희들은 선행 이렇게 땡겨서 하는 건 아니야. 지금 3-1은 늦은 거야 되게 사실은. 되게 느린 거야. 지금 빠른 친구들은 여기 하고 있지. 여기 2학년 중에 빠른 애들 지금 대수 들어가고 있거든. 이쪽 마스터가 아니라 프리미엄하거든. 너희들은 지금 빠른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최대한 빨리 당겨서 가야 돼. 가급적이면 지금부터는 한 방에 툭툭툭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려면 빡세게 공부해야 되겠지 사실. 지금도 빠르지 않아. 느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참 답답한 시대에 태어났지 뭐. 어쩌겠니? 이쪽 교육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네. 근데 뭐 너희들이 또 직장 생활할 때 되고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때 또 판이 또 바뀔 거야. 지금 AI 때문에 지금 또 계속해서 해마다 판이 바뀌고 있거든. 요즘은 해마다 판이 바뀝니다. 이번에 쿠팡 화재난 것도 보면 그쪽 몇 층 이상은 이제 되게 조심했다 그러지. 물건을 나누는 것들이 나한테 거기가 로봇이 많아서 로봇 배터리 한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거기 불이 안 꺼지니까 배터리가 불이 붙으면 그래서 굉장히 큰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AI로 대체가 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 취업할 때는 판이 또 한 번 바뀔 거야. 거의 뭐 2-3년마다 요즘에 계속 판이 바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클로드가 페블 5라는 것들을 내놨어. 근데 거기에 연산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고 코딩을 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이제 것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처음에 그게 잠깐 성공개가 됐다가 페블 5라는 성공개가 됐다가 며칠 안 지나서 트럼프가 막았어. 해외를 망하는 것들. 미국 국내에서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테스팅을 할 수 있도록 막은 적이 있었어. 그만큼 AI의 발전 속도는 빨라. 그리고 AI의 특징상 빨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야. 올 한 해 발전된 것보다 내년 한 해 발전된 게 몇 배를 발전시킬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 내에 사람이 하는 거의 대부분을 AI가 대체할 수 있어. 거의 대부분을. 요즘에 영화 CG들 보면 장난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그 CG를 사람들이 다 뭔 짓을 했나 추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CG 팀들이 어마어마하게 컸었어. 엄청 많은 돈을 쌓아들여서 CG에 쏟아붓었어. 근데 지금 그 CG를 뭐가 하고 있니? AI가 하고 있잖아. 딸깍 한 번으로 되잖아. 그리고 요즘에 뭐 TV 보다가 보면 옛날에는 아역을 썼었거든. 젊었을 때는 아역을 써서 다른 배우를 갖다가 투입했어. 근데 요즘에는 AI 가지고 해서 좀 싹 없애고 어리게 만들어가지고 만들더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봐. 그런 것들도 활용을 잘하면 잘할수록 되게 편해져.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좀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 예전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선생님이 뭐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 있지. 그치? 예전에는 하나하나 수작업 했어야 됐지. 요즘에는 사진 찍어서 정리해달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줘. 진짜. 데이터 분석하는 거 옛날에 선생님 하나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데이터 분석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쟤네들이 알아서 데이터 분석해서 알려줘. 너희들이 시험 치고 스캔해서 집어넣으면 이 학생은 이런 게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 너무 편해진 거지.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걸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질 거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점점점 더 많은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많은 연봉을 얻을 거야.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이 계속 고민을 해. 자, 저도 21번까지만 하고 두 번째 시간 들어가자. 21번. 자, x분의 1이 얼마냐면 뭐라고 했죠? 자, 이거 뭐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죠. 자, 이거 그냥 이렇게 눈에 묶기만 하면 돼. 자, 이렇게 눈에 묶으면 x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분의 1이죠.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돼. 그럼 얘는 뭐라는 거 바로 알았죠. 자, 앞에 건 어떻게 되니? 자, 우리 공식 배웠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몇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럼 얘가 5니까 자, 25 더하기 27에서 10을 뺄 거니까 17.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인데요. 자, 원래 선생님이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까지 못할 거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 95페이지까지 오늘 나갈 거라 오늘의 목표는 95페이지까지 나갈 거고요. 95페이지 나간 다음에 우리 요거 빌드업 좀 풀까요? 자, 지금 9시 첫 번째가 9시 40분까지죠. 그럼 인수분해 공식 다시 한번 보자. 자, 인수분해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A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라고?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래서 네모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네모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은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모 세모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은요
a-b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은요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는요, 자, 얘는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실전에서 보면 이게 그냥 안 보여. 실전에서 바로바로 보이지 않아. 그때는 뭐 해봐야 되잖아. 자, 마찬가지 ac의 x의 제곱 더하기 ad 플러스 bc의 x, 그 다음에 bd, 요거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고 했냐면 a랑 c랑 쪼개고, 자, 대각선으로 곱해서 가운데 거 만들어주는데 여기가 d, 여기가 b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ax 더하기 b 쓸 때는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거야. 그 다음에 cx 더하기 d. 자, 우리 이거 전개할 때 이렇게 했었죠? 이거 전개할 때, 자,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자, cx 더하기 d. 요거 전개할 때 a, b, c, d 하고, 자, 이렇게 곱해서 이거 만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이거 만들어. 대각선으로 곱한 거 더해서 가운데 거 만들었었지? 그치? 근데 이거는 이제 요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야. 이 과정을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인수분해 공식 5가지는 아니고 4가지. 그치? 그게 4가지. 그게 중등부에서 다루는 인수분해 공식의 전부.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완전 제곱식까지 했었죠. 저 혹시 유제 4번까지 질문 있어요? 다시 한번. 유제 4번까지. 자, 없으면 넘어가고. 자, 그럼 오늘 유제 5번 봅시다. 유제 5번. 자, 이건 뭐냐면 우리 이거 다시 기억나죠? x의 제곱은 절대값 x랑 똑같고, 얘는 나올 때 2개로 나온다 그랬지? x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x가 튀어나오고, x가 음수일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고 튀어나와야 된다. 자, 얘는 루트 x 제곱과 절대값 x 둘 다 기호를 없애면 얘는 밖으로 나올 때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무조건 양수로 나오는데 x가 양수일 때는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만, 만약에 x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그대로 나오면 양수라는 거의 모순이라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아야 음수가 된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외우라고 했지? 자,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양수로 바꿔라. 양도 엄마. 음수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달라고 그랬지, 그치? 옛날에 양도 음량으로 되어 있어서. 양도 엄마. 그치? 양도 엄마. 이렇게. 자, 이거 그거야. 근데 이거를 우리 앞에서는요, 제곱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제곱을 안 달아주는 거예요. 자, a죠. a가 1이야. 이렇게. 자, 그럼 얘는 x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루트, 자,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루트 없애라는 거예요. 자, 얘는 뭐야? 자, 네모는 a죠. 그쵸? 자, 요거는 세모는 뭐냐면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러면은 2배에서 곱하기 하면 가운데 거 나오니까 얘는 사실은 a-2의 제곱이 나오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뒤에 것도, 자, 얘는 네모는 a죠. 그 다음에 세모는 플러스 1이지. 그럼 2배에서 곱하기 하면 2a 나오니까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맞죠? 그쵸?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요건 어떻게 돼? 자,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잠깐만,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네요. 미안. 이렇게. 자, 그럼 이거는 a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a에다가 예를 들면 0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0 더하기 2는 양수죠. 그 다음에 0, 이것도 부호 바뀌었지, 문제에서. 미안. 여기가 마이너스, 당연히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자, 그럼 이것도 1보다 작으니까 이거 부호 마이너스죠. 그렇죠? 0 마이너스 1은. 그럼 양수는 그대로 a 플러스 2가 튀어나오고, 자, 음수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단 다음에 a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a 사라질 거니까 3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좀 중요하군요.
사실 이게 일단은 첫 번째부터 튀어나와서 여기까지 계속 끌고 온 거거든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이런 것도 있었잖아.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뭐 루트 5 자,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이런 것도 있었죠. 그쵸? 자 이것도 자 2 요거는 루트 3은 1.7 정도 되니까 얘는 양수고요. 얘는 2.2 정도 되니까 얘는 음수.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과 얘는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 사라지는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유제 5번 한번 해결해 봅시다. 유제 5번. 자, 정답 나왔어요? 자, 얘는요. 자, 얘는 A를 제곱한 거죠. 그렇죠?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한다. 그럼 2배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그러면 2배 자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A를 제곱한 거. 그렇지? 자, 뒤에 거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얘가 나오죠. 2배 제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자 A 자 2.5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면 2.5에서 1을 빼면 양수 2.5에서 3을 빼면 음수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2배의 A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자 A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2A에서 A를 더할 거니까 3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애매하기는 하다. 자, 한 30초 주고 있을 텐데 멍 때리고 있어. 조금 멍 때리자. 조금 멍 때리다 보면 지칠 거야. 바로 정신. 오케이. 이따 봅시다.
나라고. 저희 나라가 무슨 너희 나라 여기야. 니네 나라로 봐. 그러니까 수영이 여기 있는 줄 알고 몰랐는데 수영이 여기 어디요? 몰라 수현이. 니네 반 아니야? 네. 어? 아니야? 다른 반 아니야? 한 마디예요. 같은 말이잖아. 네. 근데 수고하고 싶어요. 양극 막아보지. 그거 양수 그것도 몰라. 숙제나 잘해와라. 저 숙제 다 해라요. 남는 게 두려워서. 좀 배신감 느껴요. 수현이랑 저랑 숙제 배울 수 있죠. 그래. 나랑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어? 남는 게 너무 싫어요. 나도 남겨서는 왜 안 남고 도망가시더니 저 학원에서 숙제 거의 다 해요. 그 전주님 이것이 내내 처자시다니. 잘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앉아요. 저 졸다가 선생님이 내 아래 보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 풀고 있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감자TV 감자예요? 어? 왜 감자예요? 너 때문에. 야 들었냐? 네, 처자네. 네가 안 껐구나. 맨날 안 꺼.